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오늘부터 리플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리플을 너무 붕 뜬 느낌으로 분석해 왔지만 리플이라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함께 암호화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의 암호화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일단 아직도 리플 솔루션과 리플 코인, 즉 XRP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으며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정보가 홀더들에게 좋은 것인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리플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은 리플이 어떤 회사인지, 솔루션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리플 코인의 관계는 어떠한지 마스터했으면 바랍니다. 리플랩스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리플이라는 코인을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이 리플 코인의 값어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솔루션을 운영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리플 코인으로 생기는 수익보다 솔루션을 팔고 운영하는 것에서 생기는 수익이 더 커져야 합니다. 리플 코인은 마치 카지노 칩과 같습니다. 카지노가 존재해야 카지노 칩이 의미가 있고 카지노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리플은 바로 카지노를 여기저기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칩의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는 카지노 칩을 사람들에게 먼저 팔았으며 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고 근사한 카지노를 만들 거라 말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을 매수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리플은 느려터진 비트코인이나 탁코인들의 문제점이 퍼블릭이 있다 간주하였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암호화폐 세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퍼블릭이 아니었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리플은 실패로 끝났던 최초의 암호화폐인 이캐시와도 유사해 보입니다. 다만 이캐시와 리플의 다른 점은 1990년대 사람들은 이캐시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에게 익숙해진 현대 사람들은 리플이라는 코인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발전으로 기존에 벌어졌던 프라이빗까지도 포용하게 된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의 DNA를 받기는커녕 기존의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리플 코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씬에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과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마이닝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암호화폐를 획득한다는 것을 없앤, 즉 채굴이 안 되는 리플을 여전히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은 솔루션을 잘 팔아야 성공하게 되고 디플레이션 구조로, 즉 코인이 계속 감소하는 구조로 한 번에 발행하고 계속 소각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팔 수 있는 코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솔루션을 파는 것과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팔아치우고 회사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킨다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 회사의 목표는 암호화폐를 파는 것이 아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즉 가파처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회사 보유분에 암호화폐가 없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파는 것으로 송금시장을 장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는다는 게 무리가 아닌 것이 송금시장을 장악한다면 디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에 많은 투자자 및 기관들이 리플을 투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리플은 이런 원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천천히 한 발자국 걸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발전 속도와 리플의 원대한 꿈과 다르게 금융이라는 곳은 남들이 본인들의 영역을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지들끼리 해먹으려는 거대한 금융 카르텔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카카오뱅크와 토스 등과 같이 거대한 핀테크 빅엿으로 인해서 최신 기술을 매우 빠르게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카르텔에 합류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솔루션,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송금 서비스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우위인 엑스커런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리플 솔루션인 엑스라피드, 마지막으로 소규모 업체 등에서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엑스비아입니다. 리플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엑스커런트입니다. 엑스커런트는 리플 코인을 하나도 쓰지 않고 심지어 블록체인 구조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리플에서 보유한 솔루션 중 가장 리플 코인과 사토시의 사상과 동떨어진 이 솔루션이 리플의 값어치를 가장 높게 끌어올렸으며 많은 금융권 종사자들이 리플에 대한 극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융권은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지만 다른 회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 솔루션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엑스커런트가 그동안의 은행 시스템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속도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이라는 최신의 기술을 쓸 수 있는, 즉 잃을 것이 없는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엑스커런트는 기존의 해외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개선하였지만 생각보다 혁신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성도를 보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묘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신은행에서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탑재하였고 수신은행에서도 엑스커런트가 탑재되었으면 둘은 서로 간에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때 보내는 내용은 자금 세탁 방지, KYC, Know Your Customer라고 하죠. 신원증명. 그 다음에 수수료, 리스크, 환율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인 은행끼리 보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ILP 레저, 즉 인터레저 프로토콜 레저를 사용하여 송신은행은 유동성 공급 은행으로 돈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이 ILP는 리플이 만들었으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웹을 다루고 연구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으로 이관되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ILP는 서브레저의 표준으로 인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ILP는 장부의 래퍼의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로 봐도 되고, 또 장부를 표준으로 변형하여 최종적으로 제3의 금융기관에게 보내주는 커넥터의 역할로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은행의 장부를 다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엑스커런트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3의 존재, 즉 제3의 은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P2P처럼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은행은 리플 코인을 쓴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사용하는 은행들이 많아야 편리할 텐데 리플 코인을 쓰는 은행이 적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사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한국은행과 태국은행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한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중간에 한화와 이제 태국 화폐인 바트, 그러니까 원과 바트가 존재하겠죠. 이 중간에 이 원과 바트를 취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전송을 검증해주는 ILP 밸리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솔루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일단은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 리플 커넥트, 그러니까 리플 솔루션을 사용해서 ILP 레저를 통해 돈을 전송을 하고 또 게다가 이 돈을 전송한 게 맞는지 ILP 밸리데이터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ILP 밸리데이터라는 놈들이 사설 블록체인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플은 더 이상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드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프로젝트와 관계된 집단만이 가능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리플 솔루션을 이용하는 은행들이 이 노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은행들이 이 한국은행과 태국은행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간에 이 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은행이 바트로 전환해서 보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엑스커런트에서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은행과 ILP 밸리데이터 은행이죠. 그래서 리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엑스커런트가 리플랩스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한번 엑스커런트의 전체 메커니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끼리 엑스커런트 통신해서 보내도 되는지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송신은행이 제3자 유동성 공급 은행에게 ILP를 이용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이 돈을 지불한 내용들을 ILP 밸리데이터들은 이상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동성 공급은행은 수신은행에게 해당 화폐에 맞는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리플을 디스하는 사람들은 왜 퍼블릭으로 구성하지 않는가입니다. 하지만 리플은 애당초 은행의 송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이고 은행의 송금을 위해서는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 인터뷰는 매일경제가 리플 CEO인 빵영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비밀주의가 강한 은행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은행과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리플이 프라이빗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질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속도 등을 떠나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하고 싶어도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욕하는 사람들은 일단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원래부터 컨셉이 10대부터 20대를 타겟으로 잡는 아이돌을 보고 노인들이 왜 트로트 안 부르냐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리플을 욕하는 분들은 리플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파이가 더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Take our bodies higher and higher.